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올해 서울 지역의 주택시장은요, 작년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훨씬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강북 지역에는 2003년 이후 최대 물량인 17,000여 가구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분양 물량 가운데 92%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북 지역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처럼 올해에도 어김없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부동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이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볼 겁니다.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혹시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그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집을 11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집부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6채에서 11채 이 사이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을 합쳐보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거의 이런 분들이 2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소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네. 자, 일단은 그 임대 형태를 어떻게 놓느냐거든요. 네. 많은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이렇게 좀 적은 금액으로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네. 그런 물건들, 아파트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여러 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과연 이제 융자를 끼고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좀 항상 살펴봐야 되고요. 네. 어쨌든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세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게 어디에 집중돼 있느냐, 네. 좋은 지역, 특히 이제 공급의 희소 가치가 높은 그런 뭐 서울 중심부라든지 어떤 각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좀 분산되어 있는 곳에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 있다고 해서 꼭 다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집중돼 있는 거랑 분산돼 있는 거랑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 공급의 희소 가치가 제일 중요해요. 네.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11채를 순간적으로 팔았다 또 다시 샀다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한 아파트는 결국은 새 아파트는 헌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가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편중을 조금 더 중심에 가까이게 놓는 아파트로서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보유를 하게 할 것 같으면은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여러 채를 조금 뿔뿔이 흩어놨다라고 한다면 그게 좀 불안 요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많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지역은 마포구 상암동 네, 월드컵 파크 12단지 아파트고요. 네, 향후에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 네. 여력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매물, 이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이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더 상승하게 될지 알아봐 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파크 이제 12단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몇 평을 갖고 계시죠? 24평형입니다. 24평이요? 네네. 자, 일단은 향후 전망은 좀 긍정적,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이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있어요. 자, 네. 그 중에서 도심 지역이라고 하는 곳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광역 거점 중에 한 곳이거든요. 상암동 지역이. 네. 자, 그건 뭐냐면 그런 어떤 지역 거점을 삼아서 서울시에서
꾸준히 이렇게 뭐 꼭 개발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제도상으로 조금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곳이 이쪽 상암동입니다. 네. 또 이제 상암동은 DMC라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잖아요. 그래서 네. 각 언론사들의 속속들이 입주를 하고 그 관련된 그 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서 결국은 인구 유입 효과라는 확실한 수요층 증대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급의 희소 가치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암동에 있는 이 아파트가 가장 그래도 그 거주하기에는 제일 만만할 것이고 또 약간 번지게 된다면 좀 가재울 뉴턴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근처 DMC를 주축으로 한 쪽에서의 월드컵 파크 단지는 앞으로 꾸준히 그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여기 월드컵 파크 단지 같은 경우도 5단지라든지 4단지라든지 이렇게 바로 인접돼 있는 곳 같은 경우가 좀 이쪽에서는 가장 1등 지역이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12단지라고 했으니까 9단지, 10단지, 11, 12단지 요 4개 구역 같은 경우는 4개 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입주한 지가 그래도 오히려 그 더 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010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어찌 보면 여기에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이쪽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은 꾸준히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월드컵 파크 아파트 단지들의 그 평형 비교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30평형대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오히려 강남 한복판도 20평형대가 우리 평당 금액도 높고 실수 거주 수요자들이 이렇게 구매를 하려는 구매력이 높은 평형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지금 24평을 갖고 있다는 건 더더욱이 지역적인 단지에 대한 입지도 괜찮고 또 평형에 대한 입지도 부분도 좋기 때문에 여기는 가져가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대표님, 근데 이 시청자분께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 하셨거든요.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자, 본다면. 일단은 지금 거주를 하시나요? 아니면 임대를 놓고 계시나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께서 좀 전화가 끊기신 것 같은데 예, 답을 다 이미 들으셨나요?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한번 그 어디까지 가능할지도 한번 좀 일단은 그 인구 유입에 대한 상승 효과, 네. 인구가 얼마만큼 유입이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평균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냥 정체된다고 손 쳤을 때 네. 많게는 10% 적게는 5%의 상승 효과가 있어요. 인구 네. 유입이. 그걸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도 가격이 좀 어느 정도는 올랐습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 수요자가 이거를 계속해서 전세 수요자, 즉 여기에 실거주 수요자들이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 네. 충분히 5% 이상은 오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뭐 5억이다 라고 하면 25% 하면 5억 2,500이거든요. 네. 하면 5억 3천 정도까지는 한 1년 안쪽으로는 상승 효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견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이 전화는 끊으셨겠지만 그래도 시청은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5% 이상의 이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좀 기분 좋게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다름이 아니라 여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4단지거든요. 네. 아파트요. 앞으로의 향후 전망하고요. 네. 예, 여기를 좀 팔고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될지. 만약에 여기 이동을 리모델링이 한다면 가능한지, 오래됐거든요, 여기 아파트가요. 네. 예,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예.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그 시기보다도 앞으로 예.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하겠어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상담해 드릴게요. 그러죠. 예,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TV 볼륨하고 떨어져서 이 수화기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아, 예. 자, 지금 이제 분당구 정자동에
예, 예. 그 정확히 아파트하고 평형이 어떻게 되죠? 아, 예. 여기 소형평수고요. 여기 정자동 한설마을 4단지고요. 4단지요. 예, 예, 예. 네. 자, 요거를 이제 지금 뭐 혹시 거주하시나요? 아니면 임대를 놓고 계시나요?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세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평형이 작다 보니까 조금 좁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러죠. 예. 이게 오래돼갖고 한 예.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예. 일단 지역적인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예. 이 분당의 그 중심지는 이 판교와 정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자, 예. 그 중에서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이제 판교 쪽일 것이고 또 판교 쪽에 테크노밸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실제 그 벤처 기업, IT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하면서 이 근처에 거주 수요자들은 교육이라든지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판교나 이 정자를 특히 이미 그 분당 중심인 정자 순회 이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주 수요자들이 이제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는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스스로 느끼시는 부분처럼 일단 소형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내가 내 집을 해서 조금 좀 자녀하고 이렇게 생활하려고 생각한다면 20평대나 30평대를 좀 아무래도 이사를 가시려고 해서 계획을 하실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좀 그렇게 되면은 좀, 결국은 예. 뭐가 있냐면 예. 이 분당, 이 정자나 이쪽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형 구조가 10평대가 있어요. 지금 17평이라고 하셨나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20평대가 24평이라고 예상을 해보고 또 33평이 있고요. 예. 또 예를 들어 한 42평 이런 식으로 있다고 구분을 해볼게요. 예, 예. 자, 지금 20평대하고 30평대 같은 경우는 뭐 정자만 해더라도 평당 시세가 한 1900에서 2000 정도는 되거든요. 평당 예, 금액으로 따진다면. 예, 예, 예. 근데 이제 17평 같은 경우나 42평 같은 경우는요. 이거보다 못 하거든요. 예. 즉 평당 시세가 24평, 33평보다도 약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대로 따진다면은 24평부터 출발한 아파트는 24평, 30평대, 40평대 가면 갈수록 20평대가 가장 평당 금액이 높게 나타나요. 예. 자, 근데 17평인데 또 불구하고 평당 금액이 더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구매력이 약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임대, 즉 전세라든지 뭐 월세라든지 이 비율로 생각하면 탄탄한 듯해 보여도 누구든지 이 집을 사고 싶은 어떤 여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왕이면 내가 20, 30평대를 사든지 아니면 여기 말고 조금 아래쪽으로 해서 20, 30평을 사게 된다면 굳이 여기 10평대는 안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결국은 구매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브레이크를 늘 잡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예. 가격은 크게 오를 여지가 없다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근데 내가 여기서 꼭 애들 교육이라든지 예, 또 뭐 예. 교통이라든지 거주하기에는 예. 너무 사실 괜찮잖아요. 예, 기가 막히죠, 여기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냥 뭐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저기 한다 그러면은 그냥 오래도록 거주하시는 게 낫고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크게 기대할 거는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안 들어가요? 예, 단지 리모델링. 지금 말씀하시는 게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자, 근데 지금 이게 그 90년대 입주한 그 1600세대 아파트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평형 구조가 이제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있어요. 예, 예, 예. 자, 리모델링 중에 핵심은 뭐냐면요. 만약 10평대, 20평대, 뭐 5, 60평대가 이렇게 구성이 골고루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서로에 대한 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서로 이 단결이 안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평형 구조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 지금 이게 25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예. 자, 근데 이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치가 뭐냐면 수평 확대가 있고요. 이거보다는 이제 평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고 또 이 수직 증축이 있어요. 예, 이제 15층 이상은 3계층을 늘리는데
예. 25계층에서 또 3계층을 늘렸을 때 안전 문제라는 부분이 대두가 될 겁니다. 예. 자, 그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냐면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의 기대감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어 현수막이 한번 걸리든지 뭔가 분위기가 업되는 건 있습니다만은 예, 예, 예. 그게 실제로 시행으로 옮기기까지는 걸림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그 시제에 맞게 어떤 뭐 투자적인 요소도 가미되거나 예. 분위기가 좀 업된다면 나오는 방법을 취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으로 봐서. 여기서 나와서 다른 데로 좀 그렇죠. 여의되고 그러니까 아까 보태갖고, 말씀드린 대로 예, 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여긴 구매력이 약한 10평대 아파트는 구매력이 약할 수밖에 없으니 리모델링 하나 갖고 실거주자 플러스 알파 투자자들이 가미될 때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빠져나오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기다리라고요? 어차피 거주하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나오고 싶은 시점을 정하실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그 시점만 좀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락. 네. 항상 이 방송을 예. 보면서요. 예, 예. 제가 드린 내용이 드린 그 상황들이 예, 예. 딱 그런 시간,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아, 그게 이제 빠르면은 뭐 올 하반기에 현수막 걸리고 난리가 날 때도 있고. 예. 네. 그때 또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때 그렇습니까? 상황에 맞춰서 제가 조금 진단을 해보고 그 분위기가 정말 바람이냐 아니면 실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유를 할지 그때 가서 그냥 빠져나올지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아. 계획만 잡아드린 겁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저희가 그런 기대감이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챙겨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한 분의 또 시청자분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투자 목적으로 강남구 삼성동 풍림 1차 아파트 24평형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월세를 받으면서 시세 차익을 두고 하려고 하는데 네. 괜찮을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이 물건으로 시세 차익과 월세 수입을 동시에 네, 두 마리 그 토끼를 가능- 잡고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네. 한번 이윤한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일단 강남구 삼성동의 풍림 아파트를 아예 콕 집어서 말씀을 주셨고요. 네, 이제 시세 차익, 즉 현재 모습보다 이제 저점에 사서 이제 당연히 가격이 올라주면 좋을 것이고 그럼요. 네, 또 여기 임차 수요가 풍부하니까 월세를 받아서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려고 이렇게 네, 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일단은 괜찮아요. 네, 뭐가 괜찮냐면 지역이 괜찮죠. 네, 자, 일단 아무래도 삼성동이 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저 한전부지를 들 수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요게 인수돼서 이렇게 막 나온 시점이 이제 사실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네, 이미 그때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사실은 좀 올랐어요. 네,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네, 사실 현대가 새로이 개발이 돼서 네, 입주하거나 뭐 하는 단계로 갈 때까지는 2022년이 예정이 돼 있어요. 네, 5년 동안, 예, 예. 자, 그러면 2016년이니까 네, 사실 그 전 단계, 그 중에서 약간 시세적으로 지금은 이제 작년 내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가 약간 빠지는 듯한 분위기로 지금 약간 이제 방향 전환이 됐거든요. 네, 빠지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위치고 네, 네, 또 금액선으로 봐서는 여기보다 이제 새 아파트거나 아니면 단지 크기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더 유리한 아파트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유리하니까 네, 네, 금액이 이제 안 빠지는 편은 있어요. 하지만 네, 그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죽는 데 있어서는 한 6개월을 가게 되면은 급매물이 나온다거나 가격 변동이 생기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를 기회 삼아서 좀 시점상만 조금 늦추면은 좋지 지금 않을까 계속 싶거든요. 시점을 보고 있어요. 시점을 계속 보고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사실은 몇 년 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아, 작년에요. 네. 여기하고 저기 삼성 청담공원 아파트하고요. 네. 청담동하고 고민하다가 예. 저희가 청담동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네. 근데 저기 풍림 1차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올해 한번 투자해 보려고 그랬는데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뭐 크게 뭐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조금 시차만 두면 네. 끊어지신 것 같아요. 시차만 두면은 좀 유리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지금 이제 공략하는 이제 평형대가 몇 평형대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아파트의 구조가 이제 90년 후반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네. 20평대 또 30평대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 그 취약한 게 뭐냐면 20평대 같은 경우는 복도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주하기엔 괜찮은데 집을 사고 싶은 매력은 약간 빠질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근처에 있는 고급 빌라 형태의 주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이쪽에서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아파트라고 해서만 내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우선 지역이 받쳐주는 부분하고 네. 또 다른 어떤 그 이거보다 훨씬 그 고가의 아파트에 비해서는 만만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이왕이면 들여다보는 거를 조금 다각도로 들여다보자예요. 저희가 하고 싶은 네. 얘기. 그래서 이 풍림 아파트 1차 아닌 다른 곳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경기고를 중심으로 했을 때 학군을 생각한다면 이 일대가 다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뭐 강남구청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저 삼성역을 중심으로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잠실까지도 네. 사실 다 그 영향 바운드에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폭넓게 두들겨 봐서 그러고 나서 매입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무작정 네. 삼성동이라고 해서 왜냐면 이 우리 시청자분이 느끼는 만큼 많은 분들이 삼성동 하면은 계속 좋아질 거라는 그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근데 네. 하지만 실제 거주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약간 좀 불리하거나 단점들이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단점이 좀 약한 이런 뭐 단지 크기라든지 건축 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될 수만 있다면 네. 오히려 수요층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두들겨 보자고 말씀 드려보고 싶은 거고 네. 시점을 늦추되 그 기간 안에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들여다볼 네, 알겠습니다. 지역은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님을 만나서 고민을 좀 들어봤고요. 문자는 저희가 뭐 좀 살펴보고 싶은데 약간 시간이 좀 모자라서 저희가 세미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월 26일 화요일과 30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이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일단 스케줄상 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없습니다. 네. 그걸 조금 유념을 하시고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어쨌든 지금 그 세미나에 오시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들여다봐야 될 게 1월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2016년 전체를 바라보고 그렇죠. 또 2017년까지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설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초기에 네. 잘 겨냥을 해서 들여다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지침, 좀 네. 가이드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네.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남들보다 빠른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매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기대되시죠? 오늘도 세 가지의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매물이 준비됐는지 먼저 김원준 팀장이 들고 온 매물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서울에 투자를 할 때, 특히 강남권에 투자를 할 때요. 자, 보험처럼 안전성에 이제 중점을 둔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영동대로 쪽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강남대로에 위치한 서초구 반포동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대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전성 역시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 사람 많고 집가 상승률 높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강남 중심권과도 가깝기 때문에 자, 앞으로 향후 미래가 더 밝은 그러한 서초구의 반포동이 되겠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 앞으로 반포동 재개발의 이주 수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부터 중기, 장기 투자까지 가능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가지의 매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나머지 두 개의 매물은 손은경 소장이 준비했는데 오늘 어떤 매물 들고 오셨나요? 네, 그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네. 이곳에 딱 가보시면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참 주거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고 특히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특히 이것이 이제 명당으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매산 임수형의 그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곳 그리고 교육의 학군으로서도 서초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방배동에 매물을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은퇴 후에 그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는 바로 수입이죠. 내가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월세를 기다리시는 건데요. 본 매물은 주말을 빼고 평일이죠. 평일 5일 동안 매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통 호재로서 주변의 전철망과 도로망이 또 새로 개통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도 이천 부바릅에 있는 다가구 건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참 어떤 매물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저희가 직접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내방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고요. 오는 4월에 준공될 예정이죠.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7,500만 원인데 전세 보증금 3억 3,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매물이 바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전해주세요. 네, 그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바로 살고 싶은 곳에 들어가고 싶다. 바로 이것이 이제 주거 환경의 키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강남권역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주거 환경이 깨끗한데요. 이 방배동이 바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셔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주위 환경 너무 깨끗하고 또 고급 주택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와서 거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또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배산 임수형의 풍수적인 또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부자들과 그다음에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대기업 CEO들이 많이 산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꾸준한 수요층으로 인해서 땅값이라든가 매매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이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주변에 교통 호재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그 뉴스나 언론들에서 들으셨을 텐데 장제 터널입니다. 그 서리풀공원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바로 방배동과 서초동이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될 것인데요. 작년에 공사를 착공을 해가지고 이제 2019년이죠. 19년 2월에 이제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개통된다 그러면 그 방배동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릴 텐데요. 자, 방배동에도 재건축 구역이 무려 12개 정도 되고요. 또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곧 5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주가 된다 그러면 주변의 집값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포인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입지 여건 주변 지역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가까운 전철 찾으시면 이제 7호선 내방역입니다. 내방역에서 도보로 한 6분에서 7분 정도 걸리고요. 이곳은 주로 이제 또 차량들 많이 이용하시죠. 강남권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그런 이유가 지도를 딱 보시면은 오른쪽에 바로 법조타운, 대한민국 최고의 대법원, 그다음에 대검찰청,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근거리에 있고요. 향후에 장대터널이 뚫린다 그러면 무려 10분 이내, 무려 5분 정도로도 갈 수 있을 정도 굉장히 짧은 거리가 될 것이고요. 자, 주변에 이제 서초동과 반포동, 사당동을 아울러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지역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그 도로만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특히 이제 가까운 곳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법조타운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반포종합운동장, 그다음에 반포천, 서리풀공원, 그 녹지공원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곳은 또 서초구에서도 학군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설해초등학교, 방배초등학교, 방배중학교, 또 서문여고 등 주변에 학군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어서 교육 환경의 입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그 강남권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서초구에서도 굉장히 또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는 게 입지 여건 중에서도 가장 키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입지 여건을 들어봤으니까 이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발 호재도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추천 포인트에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장제터널 이제 착공이 돼서 이제 2019년에 완공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서초권역, 그다음 강남권역, 강남대로까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호재일 것이고요. 바로 그 위에는 서리fun공원, 바로 정보사부지 이제 이전을 했고요. 그곳에 마이스 산업과 관광 문화와 어우러진 그런 업무와 복합 문화단지로 형성을 해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면 주변에 특히 방배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배동의 또 재건축 구역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3개 구역 정도 굉장히 빠른데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에 착공을 해서 3월에 이제 일반 분양을 할 예정에 있고 또 5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지금 이제 2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향후에 이제 곧 올해 안에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무려 임차인들까지 합쳐서 2,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느끼실 거고요. 자, 그리고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2월이죠. 지난 10일에 건축 심의가 통과돼서 그 사업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방배동 자체의 재건축에 영향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바로 방배동에서 가까운 사당 인근에 사당 IC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개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통이 된다 그러면 바로 서울의 서부권과 그다음에 강남권까지 바로 복잡한 일반도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게 한 또 큰 호재라고 하겠고요. 또 방배동과 가까운 건 사당 이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또 준비가 되고 있고 또 방배동에는 마지막 그 노후지죠. 성지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려 약 4만 2천 평 정도 되는데요. 이곳에 이제 공공개발로서 또 아파트 단지화 하기 때문에 방배동의 깨끗한 이미지를 추가로 가져올 것입니다. 네. 자, 방배동의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료화면과 함께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건물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언제 어떻게 지어지는 건물입니까? 이제 올 4월에 준공되고요. 총 2개 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지형 다세대인데요. 그래서 특히 본 그 층은 6층 중 3층이고요. 그다음에 본 건물의 강점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2개 층의 주차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어디서 볼 수 없는 다세대의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보안문이라든가 CCTV 다 완비가 되어 있고 특히 거실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 쿡탑과 그다음에 각 방에서 조절될 수 있는 콘덴싱 보일러가 또 갖추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성을 갖추고 있고요. 또 특히 본 대지의 입지가 8m, 6m, 4m 도로를 3면을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이나 그다음에 각 세대별로의 개방감과 통풍이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건물의 특징입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매매가 3억 7,500만 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세 예상은 약 3억 3,500, 3억 4천 정도.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약 4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으시고 보증금 3천에 월 115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또 월세 수익률로도 약 6% 이상 7%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그 자금 계획입니다. 지금은 네. 가장 큰 게 이제 요즘 그 뭐 대출이랑 대출 부분도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꼼꼼히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 또 현장에 가셔서 본 건물의 위치와 그다음에 도면도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향후에 내가 분양받는 호수의 차이점도 없이 받을 수 있게끔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볼 텐데요. 이번 매물도 역시 서초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오는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만나봤던 매물은 방배동이었다면 이번엔 반포동에 있는 그 매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추천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네, 이렇게 행정구역상으로는 같은 서초구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곳을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강남권에 속한다라는 생각을 아마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 이제 개발 사업들이 있겠는데요. 자, 특히 단기적으로는 바로 이 위쪽에 있는 반포 재건축과 아래쪽에 있는 개포 재건축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성이 괜찮기 때문에요. 재건축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 이곳들에 있는 이주 수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중장기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삼성동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 한전부지 개발부터 이제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그리고 이제 서초동에 있는 다양한 그런 사업들까지 중장기적으로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부터 장기 투자까지 모두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신반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자, 이렇게 이주 수요 직접적으로 이제 이사를 올 수 있는 곳, 이곳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를 꾸준하게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 단기적인 그런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만큼 짧게 치고 빠지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강남이라서 가격 상승에 대한 심리적인 그 저항선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곳은 이제 월세와 전세 투자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월세와 전세 전환이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 개략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이제 입지 여건 어떤지 반포동의 입지 여건 말씀해 주세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로를 하나를 앞에 두고 바로 앞쪽엔 논현동, 그리고 이쪽에는 반포동에 위치한 그러한 곳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 만큼 이곳 강남대로의 장점 모두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신논현역부터 논현역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 이외에도 앞으로 들어서게 될 신분당선과 아래쪽에 있는 2호선 라인 모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하철 노선 이용 가능하겠고요. 강남대로에 다니는 수많은 버스 노선 역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사실 강남이기 때문에 교통적인 여건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서초나 이곳 신사 그리고 강남 쪽에 있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업무 시설, 도보로도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역시 강남이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만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입지 여건을 듣다 보니까 혹시 이 매물에 투자했을 때 나중에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점들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강남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도로를 따라서 쭉 가게 되면은 삼성동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삼성동의 수많은 개발 호재,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한전부지 개발부터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초장기적인 그런 국가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지역, 강남 지역에 큰 이제 집가 상승과 가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롯데 칠성부지 고밀도 랜드마크 타운 역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 이곳에도 이제 롯데 타운에 이제 들어서게 될 경우 수많은 임직원들이 오게 될 텐데, 자, 이곳 같은 경우 교통이 좋아서 이제 멀리서도 출퇴근하기 좋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자, 하지만 직장인분들 출퇴근 거리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죠. 자, 그런 만큼 이곳 인근으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곳 반포동 같은 경우에 환경도 좋고 교육적인 여건도 좋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큰 메리트 가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신분당선이 논현을 통해서 이제
이제 용산까지 뻗어나가는 용산과 강남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겠고요. 자, 그리고 9호선 역시 현재 3단계 공정률 60%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곳 신논현역 급행역이기 때문에 9호선에 있어서 보다 더 큰 메리트 갖추고 있고, 이곳 이제 9호선이 3단계와 4단계 구간이 계속 연장되면 될수록 이 지역에 있어서는 보다 더 큰 호재로 작용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이제 강남에 있는 다양한 재건축에서 이제 이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가치의 상승에 있어서는 자, 이곳만큼 장점 많은 곳 없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가 투자해보는 이 매물이, 이 건물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이 건물이 생긴 모양새와 함께 언제 지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곳 건물 같은 경우는 강남 퀄리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지어질 것이고요. 자,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 맞춰서 이제 이곳 같은 경우 월세 입주자가 많기 때문에 풀 옵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세이프티 도어, 그런 안전 시설들 잘 갖추어지고 엘리베이터 역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곳 5층 중 4층이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는 피로티 주차장 설치가 되기 때문에요. 자, 강남 고급 차량 정말 많죠. 자, 주차장 이제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에서 4월 정도 준공을 앞두고 현재 골조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 2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 활용하실 경우 3천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자, 소액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그러한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매물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앞에서 손은경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플랜을 짜는 게 가장 큰 이제 그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저와 이제 상담을 하셔서 작은 플랜 꼼꼼하게 짜시고 또 현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방문하셔서 골조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현장 직접 방문하셔서 모양 확인해 보시거나 도면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역에서도 얼마나 걸리는지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손은경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매물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성남 여주선이 지나고 있는 이 부발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작년 5월에 준공된 매물입니다. 층수는 총 4층으로 18세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매매 금액은 11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4억 3,200만 원에 월 508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 3억 원 생각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4억 1,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오랜만에 이 서울을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좀 기분 좋게 설명해 주세요. 예,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경기도 이천으로 가보겠는데요. 네. 요즘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주식 관련 상품, ELS 등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요. 또 원금 손해까지 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머리가 아프시죠? 바로 이 부동산이 그런 염려들을 없애줍니다. 바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바로 부동산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4억 원 정도의 자금이 여러분 갖고 계신다면 은행에 넣어두신다. 은행에 넣어두시면 한 달에 이자가 약 50에서 6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많지 않죠. 자, 하지만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약 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은행 이자의 7배에서 8배 정도로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약 13% 정도 되는데요. 자, 특히 본 매물은 우리가 이제 그 월세를 받는 일자로 따지면 주말을 빼고 평일 5일은 꼬박꼬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무려 18개의 세대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 30일 중에 주말이죠. 주말 한 열흘 정도 빼면은 거의 평일 동안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매물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전철이라든가 철도 교통망이 새롭게 주변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더 확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특히 수도권으로 접근하는데, 즉 서울이나 성남 쪽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향후에는 바로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자,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월세가 나오려면 임대수요가 풍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변에 부발읍 내에는 SK 하이닉스라든가 다양한 기업들, 그다음에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대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물 주변의 교통 여건은 어떤지, 주변 지역 학구는 어떤지, 입지 여건 설명해 주세요. 네, 이천 시내를 접근한다 그러면 약 3km 정도 되는데요. 차량으로 가시면 약 한 10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고요. 본 매물이 있는 지역도 바로 부발읍이죠. 부발읍 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편의시설이 다 갖춰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이천시 종합운동장, 또 농협 하나로마트, 또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이 주변 도보 5분 거리 내에 다 형성이 되고 있어서 임대로 들어오시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특히 차량으로 약 7분에서 8분 정도 거리, 길게는 10분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보령 그 정도 거리에 바로 향후에 성남에서 여주간 전철역 부발역이 생기고요. 이 부발역에는 성남 여주간 전철 외에도 2개 철도망이 더 연결돼서 무려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인근엔 바로 성남에서 장어원 간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 부발 제2시가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을 통해서 분당, 판교,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향후에 전철망이라든가 도로망으로서 굉장히 근접한 입지에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게 본 매물의 큰 장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매물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를 했을 때 사실 미래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도 전철이나 이렇게 도로망이 갖춰지면 집값이 확 또 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서울이 아닌 이런 경기도권에 전철이나 도로망이 생긴다면 그 영향이 굉장합니다. 특히 수도권 내에, 특히 성남이라든가 또 서울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면 이제 좋은데요. 바로 여기에는 성남 여주간 전철이 곧 올해 부발역이 생기면서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으로 해서 분당, 판교, 그 다음에 강남까지의 접근성 굉장히 뛰어내지고요. 만약 한 30분에서 40분대로 강남까지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부발역에는 부발, 충주, 문경의 중부 내륙선이 지금 공사 중인데요. 2019년 말 개통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평택에서 안성, 부발, 서원주까지 가는 철도망이 이미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계획이 또 확정이 돼서 공사가 된다 그러면 바로 부발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성남, 장어원 간의 자동차 전용도로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바로 부발 제2시, 바로 인근에 생기죠. 그래서 2017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해서도 바로 분당, 판교, 그다음에 강남으로 접근하는 그런 도로망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 그리고 주변에 바로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이제 작년 8월에 발표했는데요. 바로 향후에 2개의 라인을 더 증설하겠다. 반도체죠. 그중에서 1개 라인은 바로 이천에 또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천에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또 기업들의 임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부발역이 생김으로써 3개 전철과 철도망이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발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요. 특정 개발진흥지구로서 약 30만 평이 개발되게 돼 있다는 것도 이제 큰 호재이고, 또 그 개발 내에는 주거와 상업 업무 시설이 또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 건물은 이미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저희가 자료 화면과 함께 건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고 총 18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4층입니다. 그래서 원룸 11개, 1.5룸 5개, 투룸 2개로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1층엔 주차장, 보안모 CCTV, 임차인들 위해서 자완비가 돼 있고요. 특히 전체 풀옵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임대 노시 굉장히 편하고 무인 태폐함까지 설치가 돼 있어서 사시는 분들의 편의성까지 잘 갖췄습니다. 네, 가격 얼마입니까? 가격은 매매가 11억 5천만 원인데요. 이미 임대보증금으로 4억 3,200만 원이 맞춰져 있고 또 대출금도 3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받으실 수 있고요. 자, 투자금은 약 4억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월세로서 약 508만 원 정도 매월 들어오면서 전체 관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출 이자를 다 감안했을 때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월 약 447만 원 정도가 생기는, 그리고 수익률로서 약 13%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굉장한 고수익의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물은 또 건물을 통째로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유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경기도 이천 부발업 멀지 않습니다. 차로 가면 가깝기 때문에 꼭 가보셔야 되고요. 네. 가보셔서 건물 내부 꼭 확인하시고요. 건물 굉장히 잘 졌습니다. 특히 주변의 입지 상황 한번 돌아보셔서 그 임대 수요층이 과연 탄탄한지 주변의 공장들이나 이런 것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짓기 전에 송능경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드리겠습니다. 손은경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